이걸 왜 또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수원에서 배우셨던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수축 극한에서 제일 여러분에게 좀 힘들었던 컨셉이 뭐냐? 좌극한, 우극한 이런 컨셉이 좀 힘들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과정을 시작으로 부정형의 극한, 우리 지난번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이제 0분의 0꼴이라든가 그런 부정형들의 극한들의 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이제 우리가 한번 차분차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책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75쪽 한번 나올까요? 학습상의 유의점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서 쭉 볼까요? 수투에서 다항함수를 중심으로 해석했죠.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포인트인데 이 책에서는 수투에서 공부하지 않은 체킹해볼까요?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와 같은 초월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목세의 미분법,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매개변수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초월함수 미분법, 초월함수 적분법, 시한적분법, 부분적분법과 그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등수사, 그러니까 그 수투에서 하지 않았던, 수투는 문과과정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새롭게 추가가 된 건데 내가 왜 밑줄 치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키워드가 다 이걸로 가거든요. 너 역함수 미분법 정리했니? 정리했어요. 클리어. 이렇게 체크리스트 형태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거여서 여기다가 최대한 자세하게 써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수투가 안 되면 이게 안 될 거니까 좀 그 과정을 한번 보고 오셔라. 이런 얘기예요. 수투를 다 하셨겠죠? 하셨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함수 수령 한번 봐보실래요? 함수 수령. 거기 봤더니 일단 수직선이 있죠? 원래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왼쪽, 오른쪽 오는 좌극한과 우극한의 표현법들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3 플러스, 3 마이너스. 76쪽 봐봅시다. 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함수의 극한에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아래서 한 7, 8번째 줄 볼까요? 저기 진한 글씨 초록색인가요? 리미트 fx가 x가 a로 갔을 때 또는 x가 뭐 a로 갔을 때 뭐 c가 c다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을 한번 보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절대값 x분의 1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자,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는 y축 대칭이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x의 제곱분의 1의 그래프도 패턴이 유사하게 됩니다. 둘의 차이점이 뭐냐? 이쪽으로 갈수록 얘가 급격하게 0에 가까워집니다. 제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 아무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77페이지 한번 와보시면 보기 1번의 그림들 그리는 거 보세요.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래프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함수 극한은 그래프적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있으십니까? 그럼 그걸 다 그리셔서 극한을 좌극한, 우극한 따지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봐볼까요? 이제 좌극한, 우극한 그 표현에 또 났던 것들 한번 봐보시면 좌와 우가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보시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 할 때? 같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동일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 요소를 또 한번 눈여겨보시면 오케이가 됩니다. 자, 하나 더 넘기시면 4번 내용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주면서 함수의 발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 근데 참고로 진동 그래프는 거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통 나오는 것은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밖에 없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하는 건 여기서는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확인하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극한은 가급적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79쪽을 넘어갈 수 있겠죠. 79쪽 우리가 지난번에 수열의 극한에서 얘기했던 컨셉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대신 1번의 동그라미 4번 봐보시면 또 뭐가 될 있죠? 베타는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79쪽에 베타는 0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샌드위치 정리 이런 거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양쪽의 극한이 어떤 형태를 동시에 수렴할 때 안의 것은 똑같이 수렴할 수밖에 없다. 닮아간다. 이런 느낌들로.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서 80쪽, 81쪽 이런 요소들 간단하게 우리가 수투에서 알았어야 되는 내용들을 그래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4페이지 통해서 간단하게 가고 진짜 온전한 미적을 합시다. 진짜 미적 가려고 뜸들이기 진짜 많이 하죠. 앞에 다 뜸들이기야. 그래서 왜 뜸들인 줄 아세요? 그래야 밥이 맛있거든요. 아니 진짜 밥이 맛있어요.
가마솥밥이 왜 맛있는데요? 뜸이 잘 들어져. 코코보다 끝내기 시작한다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 코코보다 가마솥밥이 훨씬 더 좋죠. 왜냐면 압력이 꽉 채워지잖아요. 네. 수증기가 순환하면서 이게 공기 순환이 되는 시간이 기니까. 아, 근데 이게 압축이 1, 2, 3단원 뜸들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1, 2, 3단원이 특색이 있는 단원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적분은 원래 현재 고3 버전으로서는 그 내용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미적분은 4단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그러면. 자, 일단 거기 나와 있는 기본 문제부터 한번 봐볼까요? 기본 문제 4-1번 때부터 차근차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죠. 네,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느낌만 보세요. 알겠죠? 밑에 있는 유제는 우리 그냥 과제를 낼 거라서 느낌대로만 보세요. 자, 일단 1번 봐볼까요?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이 과정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가 2분의 위의 과정이 x 3승 마이너스 8이죠. 자, 지난번에 극한 얘기할 때, 수열의 극한에서 얘기할 때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0분의 0꼴, 즉 꼴인지 어떤 꼴인지로 확인해봐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어넣으면 제로가 되고 제로가 되다 보니까 0분의 0꼴이죠. 우리는 이 0분의 0꼴을 어떻게 해석하도록 배우셨냐면 분모의, 그죠? 분모의 0인자를 소거해 줍니다. 그래서 0인자라는 표현을 제가 그냥 쓰는 건데 원래 이제 단어이기도 하지만 분모를 0이 되게 만드는 요소 뭐가 있죠? x-2라는 요소가 있죠. 다시 얘기하면 이 수식은 위아래가 인수분해가 정확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x-2가 되고요. 요거요. 그죠? 2개짜리 3승 공식은 x-2에 x의 제곱 더하기가 2x 더하기가 4가 되는 거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약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0이 아니니까요. 지금 0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왜 그렇죠? x가 2로 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2에 가까워지는 것이 실제 2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x-0이 아닌 거니까 약분하면 남아있는 결과물이 연속인 함수다 보니까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4 더하기 4 나누기 1이니까 정답은 12로 계산이 되겠죠. 수채에서 0분의 0꼴 한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눈치껏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은 이제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냐면 루트라고 하는 형태가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조금 x를 좀 떨어뜨려 놨어요. 그럼 이게 또 뭐냐? 0이 들어가고 0 들어가면 여기도 0이다 보니까 얘도 뭐가 됐죠? 꼴적으로 0분의 0꼴이 된 거죠. 모양새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분모의 0인자를 소거해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뭐야? 분자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 뭐 해줘? 이 과정을 유리화해주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었겠네. 리미트 x가 0로 갔을 때 밑에 있는 식이 루트 5에 x에 가로에 루트 5 플러스 x 더하기 루트에 5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 위의 과정은 이거에다가 원래 똑같은 거를 덧셈해서 곱하는데 그 뭐야? 결국에 이거에서 이거 갖다 빼주는 거랑 똑같은 거였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니까 그게 얼마? 2x라고 하는 형태로 모양이 변경되고 xx가 소거가 될 거니까 여기다가 빵빵 집어넣었더니 루트 5 더하기 루트 5가 얘가 2 루트 5 곱셈돼 있고 2가 돼 있다 보니까 정답은 5분의 1로 계산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적인 극한을 만들기 위해서 부정의 극한들에 해당되는 요소들은 그 해당되는 패턴이 좀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한번 풀어서 정리하세요. 수열의 극한의 버전과 이 극한의 버전이 다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루트 있는 거 뭐 유리화하고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4-2번 문제를 좀 들어가서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볼 텐데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요소도 한번 잠깐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4-2번은 이제는 뭐로 가냐면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3x의 제곱 블라블라블라 4x의 제곱 블라블라블라 그럼 꼴이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게 확인이 되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차수가 동일할 때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따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답은 그냥 3분의 4로 읽어도 큰 문제 없겠죠. 그죠? n이 그때는 우리가 앞쪽은 n이 무한대였고 여기는 x가 무한대지. 표현 자체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패턴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갔더니 리미트 이번에 x가 무한대로 가고 여기가 루트가 존재를 하죠. 근데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 꼴부터 확인해. 왜?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야. 뭐래? 루트라고 하는 형태를 유리화하기 시작한다. 그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하는 거잖아. 정확하게.
얘는 어떻게 봐요? 딱 집어넣으니까 얘도 무한대보다 무한대 꼴이네. 그럼 어떻게? 루트 바꿨죠? 다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면 되는데 어차피 x가 문자가 이쪽하고 이쪽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그냥 어차피 x의 그죠? x의 범위 여기 x의 범위.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되죠? 1이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죠. 자, 중간과정을 안 쓰는 건 이미 앞쪽에 수열이 극한돼 있고 숙제도 한번 했었을 것 같아서 이거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여기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게 어마무시하다. 자, 어떤 게 어마무시하냐. 요 마이너스 무한대 때문에. 여기를 분모의 최고 차이로 나눌 때요,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항상 이 패턴을 저는 그냥 t를 수환해버려요. 마이너스 x. 그러면 이 수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순간 t라고 하는 형태의 문자는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고요. 밑에 있는 분모는 x 대신 마이너스 t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x 대신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루트에 t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얘가 3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얘가 2가 되면서 여기에 드디어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죠.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고요. 그럼 요거랑 요것만 우리가 개수의 비율을 달아가도 정답은 나오죠. 마이너스 2. 그렇게 되면 거기 세 개가 완성되고 끝인데 거기는 무한대만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만 신경 쓰시면 문제가 없겠다. 여기까지. 자, 이제 기본 문제 4-3번대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루트가 존재하는 걸 위주로 한번 또 복귀해라. 자, 꼴을 확인해봤더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직관성.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확정형의 극한들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 무한대, 그죠? 그럼 얘를 유리화하도록 배우셨잖아요, 그죠? 유리화하도록 배우셨죠. 왜? 루트가 존재할 때는 유리화가 답이다. 그럼 얘가 루트에 x의 제곱 x 더하기 1 플러스 루트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바꾸면 마이너스겠죠? 자, 위의 구조는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즉, 안에 있는 얘에서 얘를 갖다가 빼주면 될 거니까 그게 얼마다? 2x로 계산된다. 확인되죠. 그럼 꼴이 어떻게 바뀌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니까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돼? 최고차. 저 원래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안 해요. 수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x, x, 2x 그래서 이거 얼마? 1이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이 그렇게, 두 번째죠. 그렇게 많이 보는 패턴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0이 들어가면 얘는 0분의 1이 됩니다. 무한소 제로분의 1이 된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 무한대라 그래. 여기다 0을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1-1이 돼서 뭐가 되죠? 예,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무한소였기 때문에, 그죠? 제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통분한다? 네, 통분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통분 후 0인자 제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를 통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x분의 1은 가로에 루트의 x 더하기 1에서 여기가 1의 마이너스 루트의 x 더하기 1.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양에도 불편해. 루트가 있어서 그럼 여기다 뭐를 해주지? 유리화 과정 1 플러스 루트에 x 더하기 1을 갖다 쳐주고 1 플러스 가 루트에 x 더하기 1을 갖다가 쳐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위에 분자가 이거에서 이거 계산하면 1 마이너스 안에 있는 거를 하다 보면 위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x로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계산이, 이 통째로의 계산이 마이너스 x로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럼 밑에 아까 우리가 0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요건이 0인자가 x였으니까 이게 사라지면 저희가 마이너스 1이 남았겠죠. 자, 그래서 10을 써보니까 얼마만 남냐면 루트에 x 더하기 1 남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 플러스 루트에 x 더하기 1 남았어요. 그리고 위에는 마이너스 1이 남은 거죠. 여기다 빵 집어넣어요. 빵 집어넣어요.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좀 많은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았던 거라서 이게 조금 다소 불편할 수가 있다. 이 정도.
근데 하나 남았죠? 뭐 남았죠? 4-4번 미정계수 결정법. 자, 4번. 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에 관한 미정계수가 언급이 됩니다. 설명하죠.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ax-가 2x의 제곱 이퀄 b. 이거 미분법 배우면요 나중에 로피탈의 정리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2초? 이렇게 끝나 2초 이렇게 끝나.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 일단은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면 분모가 0으로 가니? 예, 그러면 여기가 수렴하는 거 쓰면 분자는 100% 0이에요. 이것도 역시 수투 과정에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분모가 0으로 가니? 그럼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 뭐에 상관없이? 수렴값에 상관없이. b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엄마가 곱슬이면 딸도 곱슬이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라고. 부모가 그러면 자녀는 그 속성을 닮아간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분자가 0이야? 그러면 분모도 0일까?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수렴값이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 이 수렴값이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으셔야 돼. 거꾸로 갈 때는. 왜? 야, 여러분 얼굴 보조개 있다고 엄마 얼굴에 보조개 있냐? 아빠에게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형들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ESP로 일부러 이런 예를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수렴값이라고 하는 형태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얘가 짜증난단 말이지. 근데 거기 가볼래?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에 보면 그게 1번은 분모가 0이 되는 거야. 먼저 순서가. 2번은 분자가 0이 되잖아. 근데 오른쪽 숫자를 알려주잖아. 얼마나 알려주니? 4분의 1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0이 아니라는 거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모가 1 집어넣으면 0이야? 그럼 분자도 1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돼. 에?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얘를 1 집어넣어서 0이 된다고 했으니까 1 집어넣어서 x에다 1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되니까 a가 얼마? a가 2였던 걸 확인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가죠? 인수분해하죠. 자, 위에 식을 2x로 묶었더니 얼마가 됐어? 1-x가 됐어. 그럼 얘들아 이 0인자를 소구해야 될 거 아니? 0분의 0꼴은. 그럼 이거 없앴더니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었더니 얘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된다가 우리가 a, b 값이 언급이 된 거지.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얘가 x-1,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얘가 b가 4분의 1이다. 그럼 이 분모도 0 되는 요소들을 갖다가 없애줘야 될 텐데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기는 0 썼잖아. 여기 미지수가 얘보다 좀 많아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조립제법으로 가. 1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내려오죠? 내려오죠? a 더하기 1 내려오죠? 이게 반드시 뭐였어야 돼? 0이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조립제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분모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요걸로 간 거죠. x-. 그 다음에 요 과정을 쓴 거죠. 이 상황하에서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사라진다. 1 집어넣었더니 a 더하기 2분의 1이 4분의 1이에요. a 얼마? a가 2 집어넣었더니 b는 얼마? 마이너스 3. 이게 완성됐어.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문자가 여기서 하나 있으면 그냥 치면 되는데 문자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게 0분의 0꼴은 조립제법을 많이 써요. 그러면 나머지도 알 수 있고 인수분해된 결과를 바로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립제법을 써보시기를 권장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기 해설지에 보면 조립제법을 하지 않고 한 문자 정리를 해요.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고 한 문자 정리해서 그걸 또 인수분해요. 근데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뭐 해봐라. 기본적으로는 이런 걸 해봐라.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자, 기본기들은 이제 다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미적분의 본질인 84페이지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럴 수 있는데 그 극한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함수의 극한부터 가고요.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으로 가는데 문과와 다르게 이제 새로운 어떤 무리수 하나를 배우시게 됩니다. 자연상수라고 하는 2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실까요? 아우, 사람이 참 간사하게 배가 부르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뭘 잘못해도 막 용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세요? 아, 왜 그러죠? 사람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배고프면 사람이 약간 좀 약간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민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얼굴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강사는 들을 자가 있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네. 3, 보기예요? 네, 보기라고 써요. 아, 제가 글자를 너무 그지가 써가지고 보기 몇 쪽이에요? 84쪽에 바로 있어요. 설명할게요. 들어봐. 선생님 sin dx 배각인데요? 맞아요, 배각이에요. 일단 기본 꼴은 뭐죠? 0분의 0 꼴이죠. 왜? sin 제로는 0이고 또 sin 제로도 제로니까 0분의 0 꼴이죠. 그럼 제가 분모를 0을 만드는 0인자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이거 없앨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자, 리미트 x가 제로로 갔을 때 sin의 2x는 아까 배각 공식 기억하세요? 이렇게 가도 되지. 그럼 얘네가 마라랑 사라지네. 코사인 0이 얼마냐는 거야? 1이지. 그럼 얘네 당연히 2의 수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니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자, sin 2x. 그 다음에 코사인의 2x 마이너스 1. 쌤 또 배각이네요. 배각이야. 그래 별것도 아닌데 뭐. 자, sin 2x는 어떻게 쓰죠? 2 sin x, 코사인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코사인 x 갖고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더라? 2 코사인 제곱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혹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혹은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한 종류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럼 코사인 2x는 어떻게 해?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얼마? 1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됐어요? 코 싸 이거였는데 코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 빼면 여기 뒤에 모양을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더라. 사인으로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코사인을 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여기 x로 0으로 가는 건 얘만 유독 0이 되죠. 그럼 위에 것도 sin x 꼴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 sin x 꼴이 안 되나? 이걸 바꾸려고요. 코사인 꼴. 아니 sin 꼴로 바꾸려고요. 그래서 위를 코사인으로 정리한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일단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혹시 제가 이렇게 지워도 상관없을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 2를 이렇게 끄집어도 상관없을까요? 그럼 요 2 지워도 될까요? 여쭤봅시다. 이게 뭔데? 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게 뭐죠?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사인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요거 하나 없어지네?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였죠? 탄젠트였죠. 탄젠트 0은 얼마일까요? 0. 그래서 정답은 제가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각이라든가 뭐 삼각함수 뭐 어떤 성질에 관계된 걸로 자꾸 적용해서 분모에 연되는 요소를 없애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다 0분의 0꼴만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갔더니 이제 보기 2번의 경우는 별표를 좀 쳐주세요. 보기 2번에는 별표를 좀 쳐주세요. 그래서 왜 갑자기 얘는 별표를 씁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놈이 하나 있어요. 뭘 모르느냐? 여러분 x sin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아직 배운 적이 없어. sin x분의 1이 여러분 이 모양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잘 봐.
뭐를 쓰냐면 사인과 코사인은 뭘 갖고 있어? 치역을 갖고 있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즉 뭐가 발생해? 범위가 발생해. 그래서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를 쓸 거야. 됐어? 봐봐 그러면 여기다 x를 갖다 곱할 때 이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아직은 모르잖아. 그래서 리미트를 물어볼 때마다 그걸 보는데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써볼게. 이게 뭐야? x가 0보다 살짝 큰 0의 우극한을 먼저 받아볼게. 그럼 어떻게 돼? 양쪽에 갖다 곱해도 부동호방이 변해 안 변해? 양쪽에 x를 갖다 곱해도 부동호방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x가 0보다 큰 값이니까. 양수 값이니까. 양수 값이 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 값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령 이렇게 된다고 해도 얘가 음수니까 곱셈이 되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음수를 갖다 곱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뭐야? 0에서의 극한이 궁금한 거잖아. 우극한 자극한이 궁금한 거잖아. 우극한 이걸로 봐주면 되지. 그러면 이게 가운데가 궁금한데 난 양쪽에 여기 0에 우극한을 붙였더니 이게 제로지. 이것도 제로지.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서 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제로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쟤는 부동호의 방향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자를 다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어진 형태의 보기 2번에 1번에 여러 해설을 보시면 우자를 하기 싫어서 뭐 했죠? 절대값을 씌웁니다. 저는 그냥 우자로 나누는 편이고요. 편하신 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함수를 배운 적이 없다고 사인 x분의 1 함수를 배운 적이 없다면 그 경우는 우리가 보통 치역의 범위를 통해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 뒤쪽에 있는 사인 x, 코사인 x분들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극한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극한의 성질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쓰긴 쓸 겁니다. 빡! 이제 들어가 보죠. 85쪽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삼각함수 극한 2. 오늘 배우는 내용이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이제 실력 향상을 가져오시게 만들 겁니다. 동현 씨도 이제 영상을 보고 있어요. 동현아,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하니까 똑바로 봐. 이런 얘기 한 번씩 넣어줘야지. 가볼게요. 극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부채꼴을 하나 그립니다. 부채꼴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시고요. 가는데 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직인 직선을 그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 A, B, C.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를 1이라고 잡고요. 여기를 제가 지금부터 그냥 세타라고 임의적으로 잡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뭘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냐면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은 삼각형 OAB, 즉 이 삼각형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꼴을 볼 겁니다. 세 번째, 직각삼각형을 볼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누가 가장 큽니까? OAC. 누가 제일 작습니까? OAB의 삼각형이 제일 작다는 걸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이 부분을 세팅을 합니다. 이 OAB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그리고 사이각의 끼인각이 세타니까 우리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수험 과정의 삼각형의 넓이 공식 2분의 1 AB 사인 세타 2분의 1 예 곱하기 사인각. 혹시 그게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수직을 잡으면 1에 여기가 사인 세타잖아.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똑같잖아. 아무튼 이렇게 잡았어. 자, 두 번째 부채꼴이잖아. 부채꼴 우리가 넓이 공식 어떻게 되어 있죠? 2분의 1에 r 제곱에 세타. 물론 이때 세타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형태를 호도법을 지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얘들아 얘가 1이면 요 해당되는 AC가 뭐가 된다고 했었죠? 탄젠트. 감사합니다. 얘가 탄젠트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얘가 탄젠트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 해당되는 값들 간에는 부등호가 성립이 되고 그럼 여기서 2분의 1을 동시에 지워버리시면
사인 세타,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 하나가 성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되셨습니까? 첫 번째, 저는 세타가 0보다 큰 쪽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요? 여기 이 각이 점점 이게 작아지는 상태를 보자고요. 0보다 크면서 양의 값이면서 점점 이렇게 이 b가 점점 줄어드는 요런 모양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였겠죠. 모든 값들이.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여기 주어진 이 수식에서 양변을요 지금부터 뭐로 나눌 거냐면 사인 세타로 나눌 겁니다. 그래도 시간의 변함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값의 변화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사인 세타 나누면 뭐가 되죠? 1이요. 사인 세타 어차피 이 범위에서 양수였으니까 부동호방이 안 변하고요. 그러면 뭐가 되죠? 사인 세타분의 세타가 되죠. 탄젠 세타는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분자에도 얘는 사인 세타를 담고 있었던 놈이라서 얘는 사인 세타를 나눠버리면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다 1보다 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어보자.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얘네들이 양수 과정의 역수를 취해볼게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죠? 역수 취하면 뭐가 되죠?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어떤 극한을 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냐면 리미트 세타를 0 플러스로 주면서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것의 극한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의 극한. 그럼 뭐야?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서 좌측의 극한이 얼마? 1.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해당되는 이 극한을 알기 위해서 이게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이게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좌우측의 극한을 날려본다. 응? 좌우측의 극한을 날려봤더니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갔을 때가 1이었고 이 오른쪽 과정은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코사인 세타더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극한이 얼마였어? 당연히 1. 숫자니까. 요거 얼마니? 이거 1이라고요. 그럼 뭐야?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서 이 값의 극한은 얼마가 되더라? 1이 되더라라는 것에 우리는 도달을 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양은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입니다 라고 인식을 해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자,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는요, 세타분의 탄젠 세타는요, 요거 해보면 돼요. 그러면 한번 0 플러스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0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해보시면 부등호 방향의 반대로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 요 사인 세타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만 얘가 0 마이너스가 되면 반대로 바뀌어요. 뒤집으면 또 반대로 바뀌어요. 양쪽의 극한이 어차피 똑같이 1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0 플러스만 하는 게 아니라 0 마이너스도 갑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책을 한번 봐보시면 1번은 설명을 85쪽의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놨죠. 근데 2번은 어땠어요? 두 줄 딱 걸고 끝나버리잖아요. 똑같다고 그 원리가 0 플러스로 가나 0 마이너스로 가나 전체적인 논지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야. 마찬가지로 이런 뜻인 거야. 샌드위치 정리 마찬가지로 가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때 그 빨간색 정석이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세타분의 또는 거기 x로 표현되어 있네요. x분의 사인 x의 극한이 얼마가 됐다? 1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가 가장 일반적인 설명. 이제 그러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효율적인 설명들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봐. 이렇게 가는 과정도 있는데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볼게. 일단 이거부터 이건 얼마나 되겠니? 0 들어가면 코사인 0은 얼마야? 1. 0 들어가면 0분의 1 꼬는 거면 얼마가 돼야 돼? 네, 무한대. 왜? 1인데 밑에가 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1 나누기 10분의 1 나누기 100분의 1 나누기 만분의 이렇게 하면 번분수 계산에서 점점 커지잖아, 숫자가. 그죠?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내겠니? 안 내겠지. 두 번째.
자, 그럼 세타분의 탄젠 세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 과정이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요게 탄젠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극한이 수렴할 때는 리미트가 곱셈이 분배가 될 수 있다고 했어. 왜? 이건 어차피 1인 거 이미 알고 있고 어차피 얘도 1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인 거지. 하나만 여쭤보자.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였어? y축 대칭 함수였어? 사인 함수. 원점 대칭 함수. 코사인 함수는? 뭐?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 함수. 저기 탄젠트는요? 원점 대칭 함수.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이거는 지금 보여드린 거고 앞으로는 그냥 이거를 그냥 일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사인하고 탄젠트 위주로 값을 다 바꾸시면 됩니다. 코사인이 눈에 보여요? 사인으로. 코사인이 눈에 보여요? 탄젠트로. 이렇게. 자꾸 그렇게 바꾸는 공식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야.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본질이라고 했던 거를 설명을 해보죠. 아, 네네. 얼른 갔다 오세요. 그리고 설명하죠. 아니 저기 아, 소리가 나서? 아니 커튼이 살짝 모양이 바뀌었었어요 아까. 밖에 바람이 불고 있어. 뭐 부딪혔나 싶었거든. 혜나 우리 이쪽으로 옮기면 안 돼. 너 불편하지 않냐? 네. 어? 네. 괜찮아요? 계속 이렇게. 아 좀 안 보여요. 어? 좀 안 보이긴 한데 일로 가면 네, 그러셔도 돼요. 아, 편하죠. 아, 그냥 일로 오면 되고. 니네 왜 이렇게 좌우 대칭을 안 맞춰줘? 그래서 비대칭 구조를 선호했네. 태훈이는 지난번에 제가 어플 깔라고 했는데 갖고 계세요? 어플? 그래프 어플 깔라고 했는 거 갖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아니요. 그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그 이유를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한번 드려볼 거냐면 수투에서 여러분 도함수 공식 기억나세요? 도함수. 즉 미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도함수를 계산하잖아요. 그게 뭐였죠? F'X 이거잖아요. 내가 이상한 거 한번 보여줄 테니까 어차피 할 거야. 뒤에서 할 건데 미리 소개하고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의 개념이 있어서 그거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라고. 자, 그럼 얘들아 fx가 만약에 sin x면 얘 미분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sin 미분하면 뭐 나올 것 같아? sin 미분하면 sin? 0. 0? 코사인 나와. 오, 신기해.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고 이래요. 그런 거를 다 철저하게 이 도함수 공식을 찾는데 그럼 덕선생님이 배우셨잖아요. 그럼 이 과정을 그대로 써보면 어떻게 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여기다 그럼 x 더하기 h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앞쪽에 있는 내용을 원래 이걸 좀 풀이 좀 다르게 하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덕선생님을 쭉 갈게요. 요거 정리해봐. sin x 더하기 h sin 알파 더하기 베타 공식 정리해보자고. 어떻게 되죠? 사포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h 마이너스 가 사인 x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지금부터 어떤 짓을 한번 해볼 거냐면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좀 끼리끼리 좀 묶어줄게요. 어떻게 묶을 거냐면 sin x라고 하는 것을 묶어주면 얘가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거랑 이거 갖다가 묶어서 쓰신 거죠. 쓴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남았잖아요. 그럼 요거 남는 걸 어떻게 쓸까 봤더니 제가 이것도 그냥 리미트를 분리할게요 일단.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코사인 x에다가 h분의 사인의 h 이렇게 두시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이거의 극한이 얼마인 건 알겠죠? 1 h는 세타는 x는 세타분의 사인 x는 무조건 1이라고 했으니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이라고 극한을 조금 전에 정의했으니까 그럼 여기의 극한이 1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남죠? 이것만 남는 것이죠. 왜냐면 이거는 h에 관계없는 문자 함수 취급하고 나온 거니까 그럼 얘가 문제죠. 그럼 일단은 요건 계산이 안 되니까 밖으로 튀어나갈 텐데 이 h가 0으로 가는 과정에 얘가 0분의 코사인 0이 1이야. 1 마이너스. 선생님 이거 0분의 0꼴인데 이거 어떻게 하죠? 아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사인과 탄젠트로 바꾸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 사인 x 일단 끄집어 내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도 한번 끄집어 내볼까? 좀 불편해서 선생님 일부러 모양을 먼저 좀 맞춰볼게요. 그럼 얘 뭐가 되냐면 혹시 여기까지씩 문제 없겠습니까? h에 대해서 마이너스 사인 x를 끄집어내면 요 위에 있는 부호가 1 마이너스 코사인 h로 바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이상한 짓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이게 뭐죠? 사인 제곱 h. 그러면 여기가 분명히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h지만 이게 사인 제곱 h를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거 곱해주면 이거 1이죠. 이거는요? 얘가 0 들어가면 얘가 분모가 2죠. 분자는 얼마예요? 사인 0? 0. 0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죠? 1 곱하기 0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0이 됩니다. 그럼 얘가 통째로 싹 날아가죠. 뭐만 남아요? 코사인. 그래서 f'x가 코사인인 겁니다.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원래 이 과정은 다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상관함수별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시컨트, 그다음에 시컨트, 그다음에 코탄젠트까지 다 뒤에서 해요. 미분법으로. 그러니까 수초에서 배웠던 형태는 그냥 x제곱 미분하면 2x 이런 거 배웠지만 미적분은 조금 더 되게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보셨으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뭘 하려고 도대체 이것을 했느냐 설명을 해야죠. 보세요. 이게 지금 sin x 그래프라고 하는 것으로 봐보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sin x라고 하는 그래프의 위의 점 0,0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우리는 수투 과정에서 접선을 어떻게 외우셨냐면 접점의 좌표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일단은 지나는 그 접점을 표시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쓰게 되어 있었냐면 f'T라고 해서 미분 개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도함수가 코사인 x가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0,0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 코사인에 제로가 들어가겠죠. 다시 헷갈리시면 다시 봐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툴이
t, ft가 접점에 잡혀있으면 여기가 f'의 t가 들어갔죠. 이게 미분계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0이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여기 미분한 게 코사인 x니까 거기다가 0을 딱 집어넣으면 이게 좌표를 집어넣으면 코사인이라고 얼마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실제 계산하면 뭐가 되지? y는 x. 어? y는 x라고? 예, 딱 0,0하고 점이 고점이 딱 한 개가 생기면서 뚫어버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 뒤쪽에서 병곡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병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여기 병곡접선이 되는데 이게 뚫어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요 근방의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핸드폰을 좀 쓰겠습니다. 아이폰? 가져가 보니까. 빨리 komis이 와이파이 네? 데이터를 못 써. 아, 데이터를 못 써요? 저 데이터 없네. 댓글로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래프 어플을 제가 항상 미적분이든 수초 수업을 할 때마다 그래프 어플을 알려드려요. 그래프 어플이 매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공학용 계산기들을 원래 배우시면 사시면 원래 거기 다 내재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요즘 어플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매솔, M-A-T-H, A-L-L-Y 여기 하나 딱 떠요. 까매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창이 뜨거든요.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차피 미적 뒤에 갈 때 그래프 보려면 다 이거로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여기 y는 에다가 이건 제가 옛날에 입력해 놓은 거니까 이제 복잡한 것도 그려지거든요. 클리어 하시고 나는 빨간색이 좋아서 여기다 뭘 그려요? y는 sin x를 한번 먼저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 다 있어요. y는 이게 sin x입니다. 그럼 빨간색이 sin x고 하늘색? 구분되게. 네, 구분되게 해놨어요. 한 5개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두색으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 접선 y는 x를 한번 표시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 곡선 그래프 모양이 있거든요. 이걸 딱 치면 값 세팅하고 잘못됐네. 됐다. 제가 뭘 하나 설정을 바꿔놨나봐요. 잠시만요. 이러다 찍었다 다시 깔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 논리를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한 부분이 많아서 일부러 소개를 좀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좀 시간 걸리더라도 금방 깔려요. 3.5메가 정도 되거든요. 3.5메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쓰시면 거의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되게 좋아요. 좋은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여기 또 와이퍼로 돼 있어. 그래서 왜 설치 중이니까 3.5메가밖에 안 되는데. 데이터 쓰시는 거예요? 데이터라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까요? 와이파이로 잡아볼까요? 여기 와이파이 돼요? 네, 선생님들만 알아. 선생님들은 알겠죠. 왜냐면 왜 학생들은 안 알려주면 예전에 느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가 아니 뭐가 다운됐었대요. 다운이 됐다고요? 네트워크가 전체 다운이 됐었대요.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y는 x를 하나 치고요. 파란색. 빨간색은 y는 sin x를 쳐가지고 이게 치면요. 곡선 보이세요? 네. 파란색 잘 안 보여요. 파란색이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럼 연두색으로 자 가봅니다.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게 좋은 게 확대를 합니다. 확대하면 혹시
색깔이 위에는 분명히 초록색이었던 게 연두색이었던 게 중간에 약간 노란색으로 바뀌어 색깔이. 그리고 여기 가운데 원점이 여기거든요. 원점에서는 거의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색깔이 구별이 거의 빨간색으로 들어가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그래도 색깔이 어때? 한 색깔로 가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겹친다. 겹친다? 겹친다? 실제 겹치는 건 원점밖에 없어요. 겹친다는 게 무슨? 그래서 확대를 해서 계속 겹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오케이, 너무 작은 것도 있지만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x가 0에 가까워 갈수록 sin x하고요 x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이게 x인 거야. 0 근방에서. 그럼 얼마니 x분의 x는? 1인 거지. 그럼 얘들아, 리미트 x가 0으로 갔어. x분의 sin ex야. 그러면 sin ex는 뭐랑 같아? 0 근방에서는 2x랑 같아. 그러면 x분의 2x는 얼마죠 그러면? 2죠.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이 연습을 할 겁니다. 원래는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유도가 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질 때는 실제로 이게 접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sin x하고 y는 x, 그러니까 0,0의 접선이 거의 이쪽 근방에서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시면 여기에 오른쪽 표가 있어요. 표를 쳐보면 그 여기가 초록색이 위에 빨간색이잖아요. 숫자 구성이 거의 같아집니다. 이게 0에 0으로 가까워질수록 x가 0,0,0,0,0,0이 가까워질수록 이게 거의 같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만큼 이게 x가 0으로 보는 특수 상황에서는 이게 x하고 거의 근사적으로 같다라고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같아지니까 1, 얘는 2x와 같아지니까 2, 3x와 같아지니까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탄젠트 그래프도 동일하게 그려보면 y는 x라는 접선이 또 나오거든요. 그건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인과 탄젠트라고 하는 것을 각종 모양을 바꿔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보기 3번 봐보실래요? 보기 3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4x분의 sin 3x죠. 원래대로 풀면 그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원래대로 푸는 거 알려드릴게. 왜냐면 맨날 저는 학생들한테 변칙만 알려주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변칙은 아니고 원래 수학적인 의미입니다. 이거 변칙 아니에요. 혹시 또 학생 변칙만 이렇게 얘기했을까 봐 아니야. 자, 리미트 x가 0로 갈 때 위에가 얼마였어? 사인이 얼마? 3x.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4x지. 그럼 어떻게 하나 봐봐. 원래대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봐라. 자, 4x를 일로 보내. 그리고 여기 이 모양을 그대로 맞춰.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어차피 얘는 없어질 거니까, 그지?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왜 1이냐? 이렇게 하면 되지. 3x를 t로 치환해보는 거야. 그러면 x가 0에 근사하면 t도 얼마에 근사해? 0에 근사해.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리미트 x가 0으로 갔어? t가 0으로 갔어. 그러면 3x 얘가 t야. sin 3x sin t야. t나 xxx나 극한값이 얼마? 1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양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1이지. 그럼 여기가 x 하나 사라지지. 뭐만 남았어? 4분의 4. 그래서 이 답이 4분의 4인 거야. 원래 이렇게 가는 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 방식이야. 그럼 그냥 봐볼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좀 그래프를 읽어볼까? sin 3x 옆에다가 살짝 써볼래? 3x라고 써볼래? sin 3x라고 하는 거에다가 3x라고 써보라고. 아까 뭐라 그랬어? 이런 거야. sin의 mx라고 하는 형태가 x가 0에 근사할 때는 뭐랑 같다고요? 근사적으로 그냥 mx랑 같다고요. sin mx를 그냥 mx로 읽으셔도 된다고요. 그럼 거기는 4x분의 위에가 뭐가 돼? 3x야. 4x분의 3x? 분모 0분의 0꼴인데 0인자 없어지잖아. xx 없어질 거 아니야. 남은 값이 4분의 3인 거야. 그럼 계산 속도가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빨라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하는 과정이 시간을 너무 굳이 많이 쓸 필요 없어서 이런 얘기까지 들어볼 수 있는 거죠. 자, 2번 봐봐. 2번 뭐니? x분의 탄젠트잖아. 얼마야?
1이야. 이거 똑같이 고쳐도 돼. 탄젠트 x를 x. 안 하실까봐. 어플은 꼭 깔아보세요. 제가 여기 탄젠트도 하나 그려드릴게요. 탄젠트는 노란색으로. 노란색이 보일까? 보이겠지 뭐. 그럼 사인을 하나 찍어볼까? 사인을. 내가 이 그래프 어플 그리라고 무진장 내가 홍보하고 다니거든? 내가 옆플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안 깔아 애들이. 자, 탄젠트로 바꾸고 x로 바꿨어요. 여기 보이세요? 빨간색 값 연두색이 분리되어 있었던 형태가 이 가운데 0이에요. 이쪽이 0으로 가까이 올수록 어떻죠? 또 똑같아지죠. 그래서 내가 탄젠트 x도 뭐로 바꿀 수 있어? x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 x분의 탄젠트 x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뭐하고 똑같다고? 탄젠트 x를 x로 바꾸면 x분의 x하고 똑같아서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 보기 보시면은 다 원래 기본 베이스였던 x분의 sin x로 바꾸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그전 거를 착안을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이걸 연습 좀 하고 갈까요? 89페이지 한번 해봐볼까? 89페이지. 89페이지가 기본 문제 4-5번, 기본 문제 4-6번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거 제가 일단은 기본 문제 한번 쭉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래쪽에 있는 유제는 지금 좀 풀고 갈게요. 알겠죠? 네, 기본 문제 제가 지금 먼저 풀어드릴 거예요. 자, 4-5번에 1번 봐보실래요? 1번은 제가 그냥 읽을 겁니다. 4-5번에 1번 봐보세요. 쌤, 사인분의 사인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x가 0으로 갈 때 sin 2x는 뭐의 근사? 2x의 근사. sin 3x는 뭐의 근사? 3x의 근사. 그럼 답이 얼마야? 2분의 3. 그래서 1번이 2분의 3 끝!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 4번부터 봅시다. 4번. 탄젠트도 사인과 동일한 형태라고 했었으니까 탄젠트 3x분의 탄젠트 4x 어떻게 읽으실까요? 3x분의 4x. x가 0에 근사할 때는 답은 얼마? 3분의 4.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지. 누구? 2번하고 3번이 조금 복잡해. 2번이 복잡한 건 단위가 달라서 그런 거고요. 3번이 복잡한 건 식이 좀 길어서 그래요. 자, 그거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역시 이게 내신 과정의 문제로 나왔을 때 학생들이요, 실수를 무진장 많이 하도록, 학생들이 실수를 하도록 쌤들이 의도적으로 내는 것 같아요. 여기 도라고 붙었죠. x도, 저 60분법이에요. 30, 60도, 40으로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이 x, 우리가 다루는 형태는 호도법이 실수로 바꾸는 거거든요, 각도를. 그러니까 얘는 실수인데 얘는 60분법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야. 바꿔주자. 여러분 파이 라디안이 몇 도죠? 이게 실수란 말이야. 이게 얼마? 파이 라디안이 몇 도? 180도. 바꿔만 줄게.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맞아요? 그러면 x도는 x파이를 180분의 파이 곱하기 x라고 쓰면 되겠네. 요거 바꿔 그러면. 끝났어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면 끝. 그럼 이게 0으로 근사할 때는 얘가 180분의 파이 x를 근사한다 그랬죠. 그럼 약분하면 얼마? 180분의 파이. 그게 거기에 정답. 도라고 하는 60분법하고 우리가 파이 라디안 할 때 그 라디안의 어떤 단위 자체가 살아 숨기는 문제니까 그 내용이 2번에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모범답안처럼 굉장히 길게 가요. 모양 맞추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굳이 그런 데 힘 뺄 필요는 없다. 나중에 요 모양이 왜 같아지는지는 요 그래프 통해서 금방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볼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함수는 어떻게 고치라고요? 사인과 탄젠트 위주로 고치라고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 요 EX가 좀 걸리적거려요. 아닌가? 나만 걸리적거리나? 그냥 이게 좀 걸리적거려. 이 인간이 그지? 마이너스도 있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누면 안 돼? 그래도 불편해. 그래서 위에 있는 분자를 먼저 처리해. sin EX
아, 사인 코사인? 사인 EX만 따지면 2 사인 X 코사인 X니까 4배가 되겠죠. 2배가 벌어지니까 4 사인 X 코사인 X. 그럼 뭐 하고 싶어? 묶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뭘로? 사인 X로. 그럼 제가 어떻게 쓰나 봐. 일부러 분리를 하는 거야. X분의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위에가 사인 X로 묶여. 앞쪽은 사인 X로 묶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일부러 모양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 뒤쪽은 그 남은 것들을 써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의 극한이 얼마? 1 그러면 이거의 극한이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왜? 코사인 0은 1이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3 나누기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배각 공식이라든가 우리가 배웠던 반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식들을 쓰도록 유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의 일치가 원래 일단 우선입니다만 1번과 4번처럼 어떤 x가 0으로 근사할 때 sin x가 접선의 관점에서 sin x가 x랑 근사하고 탄젠트 x가 x랑 근사한다는 성질을 활용하시면 1, 4번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기 말고 뭐 1번이나 이런 문제가 실제로 수능 문제 1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한 2초짜리 문제.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일까? 이거의 변형분이 문제겠지. 4-6번 문제가 문제야. 자, 4-6번은 완전히 다 특이한 것들만 아주 똘똘 뭉쳐놨어. 일단 첫 번째부터 갈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밑에 갑자기 제곱이 나오고 난리야. 그죠? 제곱이 나오고 난리야. 근데 얘들아 봐봐. 밑에 분모에다 0 집어넣으면 0, 위에다도 집어넣으면 0이 된단 말이야. 이게 0분의 0꼴이야.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컨셉이 뭐냐? 쌤, 이 문제는 얘를 뭐 배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빼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모든 형태의 코사인은 사인 쪽으로 가주는 게 좋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앞쪽에 루트 유리화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이 가정이 뭐야? 1만 코사인 제곱의 4x 아니니? 이게 뭐야 그러면? 사인 제곱. 사인 제곱의 4x. 그럼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쓰나 봐라. 어떻게 쓰나 보라 그랬어. 여러분이 사인 같은 경우 제곱이 좀 약간 불편한 위치에 있어서 제가 사인 제곱의 4에서 이게 다 분리했어요. x 제곱도 그냥 분리했어요. 남는 거 썼어요. 그럼 결과가 또 이게 극한이 얼마인데? 삶이 4, 4. 4 아니지. 5분의 1이지 1. 코사인 0은 0이니까 1이니까 2분의 그렇지. 지금 얘가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값이 얼마? 8.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모가 x제곱 있잖아. 그 위에 분자가 1 마이너스 있잖아. 패턴은 항상 이 패턴으로 갑니다. 물론 얘를 저 위에 있는 거를 조금 다르게 가는 방법이 있어. 그것도 하나 잠깐 써드릴 테니까 써볼래? 거기 책에는 그 내용이 없을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 책에 해설이 없는 걸 하나 잠깐 소개해 볼게요. 이렇게 가면 문제가 더 쉬워지기도 하거든. 쌤 잠깐 봐볼래? 쌤 한 번만 잠깐 봐줘봐. 여기다가 2로 나눠봐. 그리고 여기다가 2를 갖다 곱해봐. 그렇지. 이 과정이 반각 공식이야. 사인 제곱의 2x야. 기억나? 요거의 2배다. 세트. 모양의 구조가 그렇잖아. 1마의 코사인 4x, 1마의 코사인 4x, 여기가 4x면 이쪽 2x로 내려오겠지. 거기 제곱이 붙어 있는 거고. 그러면 요 과정이 2 곱하기 가로에 얼마? 2 아니 2가 아니죠. 사인의 제곱에 얼마? 2x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식은 리미트 x가 제로로 가서 저 개인적 제곱을 표현을 저렇게 쓰는 걸 원치 않아요. 이거 내 개인적인 습성이야, 습성.
이렇게 주면 훨씬 더 깔끔해져서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여기 2점, 여기 2점, 여기 2점. 답이 얼마? 저는 이렇게도 한번 권해드려보는데 거기 빈 공간에다가 혹은 워크북에다가 이 내용도 한번 써보실래요? 그 풀이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반각이나 배각 괜히 배운 거 아니야? 합성 괜히 배운 거 아니야? 할만하니까 배웠다. 대부분의 책들에는 이 배각이나 반각을 설명해서 안 해요. 그래서 이 정석이라는 책에 대해서 클래식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변해 잘. 저 정석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연습 문제 잘 만들었어요. 속도가 진짜 빨라지죠? 앞쪽보다는. 앞쪽 등비고 도형 맨날 도형 기본도 1-R 때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뒤로 가서 속도가 확 빨라져. 1시간에 막 20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속도를 높여드리지 이제 뭐. 아니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렇다고 빨리 나갈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요거까지 갔으면 2, 3, 4번. 2, 3, 4. 이쯤 되면 동현이 또 불러줘요. 동현아, 보고 있죠? 아프지마, 걱정스럽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마음이 아프다. 제 아들이 아프면 항상 가슴 아프고 막 그러네.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한번 또 가도록 할게요. 2, 3, 4번. 자, 2번은 갈게요. 2번은 원칙으로 가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접선 관점으로 가고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색깔을 일부러 입힐게요.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눈에 드러나게 하려고. 눈에 드러나게 하려고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거는 사라지면 원래 없는 거니까, 그지? 근데 이렇게 빨간색을 붙인 이유는 위에 사인 함수 기준에 얘가 들어가는 걸 반드시 밑에서 동일하게 맞추셔야 돼요. 그게 치환 구조니까. t 이렇게 바꿨던 것처럼 아까 똑같이. 이건 원래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거니까 붙여줘야 계산이 없어지면서 원래 식하고 똑같아질 거니까. 그럼 요 경우에 극한은 모양 맞췄죠? 1, 여기도 1이다 보니까 정답은 얘가 1인 거죠. 근데 이걸 아까 적선으로 해석하면 요게 뭐가 돼요? 그냥 아래 있는 거가 나오잖아요. 아까 sin x가 x인 것처럼 sin의 sin은 그냥 sin x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sin x가 다시 x로 또 갈 거야. 그럼 x는 x니까 1이 되었겠지. 모양 맞추는 연습할 바에 차라리 접선으로 바로 가서 저런 느낌으로 보시면 sin의 sin x가 왜 sin x가 되고 왜 sin x가 다시 x가 되는지의 논리를 보시라고. 현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프를 일부러 보여드린 건 여러분이 진짜 한번 집에 가서 다시 꼭 어플 찾아가고 한번 그려봐. 핸드폰 없으면 엄마 거, 아빠 거 한번 깔아갖고 아이패드나 이런 거에서 다 그래프 치시면 다 나와요. 어플 치시면 다 나오니까 한번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 4번은 치환입니다. 애초부터 치환이라고 말을 하고 갈게요. 왜 치환이에요? 여기가 3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은 다 0으로 가는 0분의 0꼴인데 얘도 0분의 0꼴이긴 합니다. 꼴 자체는. 왜? 사인의 3파이가 제로고 여기 3-3 제로는 0분의 0꼴인 건 맞지만 이게 0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치환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x-3을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x는 t 플러스 3도 되겠지만 또 뭐야? x가 3으로 근접하게 되면 t는 0에 근접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0꼴이 아닌 것들은 다 치환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거의 통일이 다 되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가 3에 근접하면 t는 0에 근접한다. 위에 있는 식은 t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식은 사인에 파이 가로 x 대신에 얘가 t 플러스 얘가 3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밑에 있는 분모는 사인에 파이 t 더하기 얘가 뭐랑 똑같다? 3파이랑 똑같다. 근데 우리 삼각함수에서 주기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다. 사인은 2파의 간격으로 주기변환이 있다. 그럼 2파이가 없으면 파이가 하나 남을 것이다. 그러면 파이 더하기 파이 t라고 하는 형태는 파이라고 하는 형태가 우리가 y축이 아닌 x축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사인에 뭐라고 주고
파이 t다라고 하는 형태를 줄 수 있는데 얘가 속한 사분면이 몇 사분면? 3, 4분면의 값이다. 항상 파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플러스 값이라고 1, 4분면 값으로 한정을 하면 3, 4가 되면서 이 사인 값은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이게 어려운 거지 나머지는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수식을 다시 써보니까 리미트 t가 0으로 갔을 때 얘가 t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가 사인의 파이 t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푸느냐?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풉니다. 번분수 구조를 만들어서 풉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모양 맞춰졌으니까 이게 얼마? 마이너스. 그러면 파이분의 목표니까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거 이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 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어떻게? 0의 관점에서 사인 파이 t는 접선이 뭐가 된다? 여기 마이너스까지 갑시다. 마이너스 있는 이 과정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파이 t. 사인 x가 x가 되는 거랑 동일한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tt가 사라지면서 값이 얼마?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더. 4번 수환이라고 그랬죠? 왜? 2파이로 가니까. 그럼 그 구조를 똑같이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한번 잡아서 마지막 논리 하나 잡아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보세요. 자 4번 문제가 리미트 x가 2파이로 가고요. 밑에 있는 식이 제곱만의 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지 뭐. 그 다음에 얘가 sin x입니다. 자, 선생님 이제 이상한 짓 한번 할 테니까 봐. 쉽게 가는 방법. 스킬이야 이거 스킬. 2파이 들어오면 이거 제로죠. 이건 제로죠. 이게 부정형의 극한이 되죠. 이거 2파이 집어넣으면 이게 4파이분의 1이 되죠. 이건 확정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부정형인 것만 따로 놔두고 나머지를 먼저 계산해서 빼버리세요. 어차피 정리되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먼저 빼버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로 가? x-2파이를 뭐라고 잡아? t라고 잡으면 x라고 하는 것은 2파이 플러스 t. 그 다음에 x가 2파이로 수렴하면 근접하면 x는 다시 t는 제로에 근접한다. 그럼 얘는 4파이분의 1 곱하기 리미트 t가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그러면 x-2파이를 뭐라고 잡아? t라고 잡고 sin x를 뭐라고 잡아? sin의 2파이 플러스 t라고 잡는데 주기 변환에 따라서 2파이가 지워지는 거지. 그러면 t분의 sin t 얼마니? 1! 그래서 계산값이 4파이분의 1 이렇게 되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형태들을 그렇게 쳐다보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4-5번하고 4-6번 이렇게 두 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이 극한의 성질들을 한번 좀 조사를 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칙은 모양 똑같이 맞추는 작업들을 하는 거라고 했었고 그걸 약간 그래프의 접선처럼 가게 되면 우리는 sin x가 x가 됩니다. 이렇게 가면 조금 더 문제는 해석이 좀 쉬웠을 것입니다. 네, 요거 한번 정리하고 자연상수 마지막 개념 설명할게요.